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두 나라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일본을 향해서 세 번째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한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다. 이런 강경한 어조로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틀 뒤 일본 정부의 추가 제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경제 보복이 나올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돼갑니다. 그런데 점점 강대강 대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보니까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본의 경제 보복이 7월 1일에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양국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열흘째 일본의 그 불화수소 수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에서는 금수 조치가 아니고 그냥 무역 관리 차원에서 이제 그냥 하는 것이라 하고 있지만은 전혀 일본에서 수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피해가 좀 현실화될 상황이 우려되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의 경우 같으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5박 6일간 일본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일본의 아베 총리 측에서는 지난해 말에 있었던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이후에 국내외적으로 면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문제를 단기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이제 좀 더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일본이 이제 대법원 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요청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었는데 그 시한이 18일이고 또 네. 21일에 그 참의원 선거가 있어서 그 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세계 품목들이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단 한 번도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요. 허가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본이 지목한 세 가지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 한국이 나름대로 이제 부여받았던 특혜가 없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9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수출 업체에서 먼저 계약서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경제산업성에 보내게 되면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제품이 정말 제대로 전달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가는 없는지, 그리고 수출 대상 기업의 관리 적정성에 대해 심사를 한 후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90일이 걸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장 물량 확보가 급한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을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물품들을 대체할 만한 국내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WTO가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정하고 다음 주에 일반 이사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 건가요? 예, WTO 구조를 보면은 2년에 한 번씩 연말에 열리는 강요회의가 가장 높은 최고위 의사결정 기구이고요. 그 외에 그 밑에 있는 것이 각국의 대표들, 대사들이 모여서 하는 일반 이사회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열렸던 그 상품무역 이사회는 그 밑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일반 이사회가 더 높은 고위 레벨의 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한일 경제 갈등이 이제 외교전으로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습인데, 이 WTO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어떤 논리로 좀 대응을 해 나갈지도 관심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말씀드린 것처럼 WTO 회원국들한테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 이사회를 통해서 생긴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단순히 그냥 설명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 23일 이전에 우리가 거의 WTO의 모든 회원국들을 미리 접촉을 해서 개별적인 설득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설득 작업을 할 때 고심을 해야 되는 것은, 일본이 아무래도 WTO 내에서 우리나라보다는 영향력이 더 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일본이 하는 일이 부당하고 자유무역 정신이 위배가 된다는 정도를 가지고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고요. 예. 다른 국가를 접촉할 때는 일본의 이런 조치가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그 대상국에도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잠재적으로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증거를 가지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런 일본의 행위가 앞으로 보호무역이 퍼지게 되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강하게 경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WTO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분쟁 해결 기구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경우 일본이 지난번에 7월 1일에 발표했던 조치들만 보게 되면은
WTO 제소를 가지고 승소가 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아베 총리라든지 아니면 경제산업성 관리들이 발언하는 내용이나 그 후로 취하는 조치들이 실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대비를 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그 반도체 공급망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그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반도체 업체가 세계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은 단순히 그냥 반도체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중간재로 활용하는 전자산업 전반에 문제를 끼칠 수 있고요. 네. 또 수출 규제 조치가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까지 이제 먼저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전자산업 전체에 거쳐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기회가 우리 입장에서는 대일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회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최소한 단기간에 거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상황이 아무래도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상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이 비상 계획에는 공장 중단이라는 뭐 최악의 상황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현실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예, 일본은 이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꽤 장기간 동안 일본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이후에 긴급 사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예. 한 바에 따르면 뭐 정확하게 알려진 건 아닙니다만 일부에서는 세계 소재 품목에 대해서 그 긴급 물량이 확보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확인된 바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예. 사장단 회의에서 이제 장기간의 일본 보복에 대해서 모든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악의 경우는 공장 가동까지 중단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로 봐서는 분명히 충분히 그럴 준비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해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6월 한 달에만 25.5%를 차지했고 네. 작년에도 20% 정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장기화되면은 수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고 그냥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자체를 낮추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 정부는 이제 장기전에 대비를 해서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성공 여부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계획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면서 장기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재 부품을 좀 국산화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일본산 에칭가스 같으면 대체재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관련해서 좀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본에 비해서 좀 열등한 소재 부품 산업을 우리나라가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선다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사태를 그런 지원으로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국산화가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좀 더 제가 판단하기엔 국산화도 중요하지만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못한 경우에 국산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서둘러 국산화를 추진했었는데 일단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업 입장에서 과연 국산화된 소재 부품을 활용을 할지 의문입니다. 기업은 아무래도 그 당시 상황이 되면은 본인들의 그 계획에 따라서 소재 부품을 선택하게 될 것인데 그게 반드시 국산화된 부품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국산화 프로젝트가 세금만 낭비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재 부품에 대해서 정부에서 기초과학 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고요. 근데 단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큰 규모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좀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즉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런 기술력이 축적되는 상황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2차 추가 조치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주에 추가 보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일본은 지금 추가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알려지기로는 열감흥, 인쇄 헤드 같은 부분도 지금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일본이 독과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18일에 있을 그 일본의 요청 시한인 그 제3국 그 중재위원회 요청 시한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고 아마 21일 그 참의원 선거도 아마 일본이 어떤 보복 조치를 실행하는지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조치를 실행할지 안 할지는 아마 우리의 대응에 저는 문제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제 일본에서 준비하고 들어오는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이런 조치들이 당장은 그런
우대 조치에 대한 해제 같은 것을 갈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뭐 무역 보복이나 관세 인상, 송금 규제 아니면 비자 제한과 같은 형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긴 합니다. 네. 네. 일본이 당장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또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피해는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되나요? 일본이 지난 12일에 이제 산업부와 경산성과의 양자회담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백색 국가라 그러면 완화된 이제 수출 규제를 적용하는 안보 우방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서로 믿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이나 물품을 자동적으로 수출하는 것에 있어서 수출 허가를 신청을 면제해주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27개 국가가 그런 백색 국가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일본에서는 이번에 얘기하기로는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쓰일 수 있는 민간 부품을 통제하는 소위 그 캐치오를 도입하지 않았고 지난 3년간 한 번도 그 양자 간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좀 틀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아마 21일이 경과하는 8월 중순부터 이런 조치를 직접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는 품목이 1,112개 정도의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되고 예.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글로벌 밸류체인에 영향을 주게 돼서 뭐 세계 경제 전체에서 아마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한일 갈등 양상이 뭐 어떻게 진행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단 일본 제재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출구를 마련해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 우리 입장에서 쉽지는 않은데요. 이제 문제가 외교적인 부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해답은 사실 외교적인 부분에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양자 협의를 하든 아니면 미국을 통한 3자 중재를 하든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말만 하면 안 되고요. 그 협상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협상 카드를 많이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때로는 그 협상 카드가 상대편을 위협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모두 다 서로 좋아할 만한 상생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의 중재를 요청할 때는 그냥 중재해달라고 이렇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아주 피해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시켜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협상 카드를 빨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대통령께서 뭐 12척의 배를 가졌다 그러는데 그 12척의 배가 뭐 이지스함과 같은 첨단 군함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